정부가 돈을 풀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이게 항상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열쇠일까요? 만약 그 정책이 딱 한 번 하고 마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만 국제경제학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지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올해 딱 한 번만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준대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앞으로 매년 100만 원씩 평생 영원히 깎아준다고 합니다. 이 두 경우에 여러분 정말 똑같이 돈을 쓰실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왜 영구적 정책이 특별한 건지 그 비밀의 열쇠인 기대라는 개념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핵심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시적인 충격과 영구적인 정책 변화,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기대라는 두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는요,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 같은 게 아니에요. 미래에 환율이 오를 거다, 물가가 뛸 거다 하는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믿음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치 내일 비가 올 거라고 기대하면 오늘 당장 우산을 사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적 선택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앙은행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통화 공급량을 영구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한 통화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DDAA 모형으로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정책 발표 직후에 나타나는 단기 효과입니다. 시중에 돈이 영구적으로 풀릴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자산 시장을 나타내는 저 AA 곡선이 AA1에서 AA2로 오른쪽으로 확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경제는 순식간에 1점에서 2점으로 점프하면서 생산량 Y는 급증하고 환율 E는 E2까지 그냥 치솟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반짝하는 호황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시중에 돈이 영원히 더 많이 풀린다? 이건 그냥 미래 물가가 영원히 더 높아진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구나. 바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예상대로 진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상품 시장을 나타내는 DD 곡선과 자산 시장인 AA 곡선이 둘 다 왼쪽으로 슬금슬금 후퇴하기 시작하죠. 단기 후황은 이제 끝난 겁니다. 결국 경제는 저기 2점에서 출발해서 3점이라는 새로운 장기 균형점을 찾아서 안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소동의 최종 결과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생산량은요, 결국 제자리 Y1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용 없었네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뭘까요? 영구적으로 더 높아진 물가, 그리고 이 3 수준에서 결정된 예전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 우리 돈,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환율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은 E3인데 처음에 E2까지 훨씬 더 높이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최종 목표 지점보다 훨씬 더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현상, 이걸 바로 환율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경제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정부가 나섭니다. 정부 지출을 영구적으로 팍팍 늘리는 재정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통화정책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는 아마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거의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 그래프의 핵심은요, 두 곡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상품 수요를 나타내는 DD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저렇게 돈을 계속 쓰면 미래에는 결국 돈줄을 죄거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 미래의 통화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현재의 자산시장, 즉 AA 곡선을 왼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곡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 결과 새로운 균형점 E는 어디에 찍혔나요?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경제는 1점에서 그냥 수직으로 위로만 이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산량이 단 1도, 정말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장률 제로, 0%예요. 아니,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썼는데 경제가 왜 꿈쩍도 안 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강해진 통화 가치입니다.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즉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죠. 결국 이 효과가 정부가 쓴 돈의 효과를 완벽하게, 그냥 깨끗하게 상쇄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영구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최종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분석이 다 끝납니다. 보세요.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는 못해요. 이건 똑같죠? 하지만 환율, 즉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통화 정책은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요. 재정 정책은 오히려 우리 돈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네,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시죠. 첫째, 기대가 전부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경제 결과를 결정합니다. 둘째, 영구적인 통화 팽창은 장기적인 성장 없이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만 가져옵니다. 셋째, 영구적인 재정 팽창은 강력한 구축 효과 때문에 생산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론은요, 그냥 교과서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경기 부양과 국가 부채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벌이는 치열한 고민 그 자체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이 장기적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과연 어떤 영구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